다가 너무 이제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네. 자기 몸도 못 가누니까 네네. 집을 물어봐도 집도 모르겠고 네. 그러면 이제 근처에 뭐 이제 뭐 호텔이나 네. 그런데 모텔이나 이런데 네. 이제 데려다 줄 수 있잖아요. 데려다 주는 건 괜찮죠? 예, 물론입니다. 그거는 뭐 선행이잖아요, 일종의. 예, 이 사람- 선행 예. 네,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추운 때 밖에서 네. 술을 많이 먹으면 다리도 풀리고 기억도 못하고 뭐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오해받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이야. 내가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모텔에 들어가요. 그럼 CCTV가 있잖아요, 모텔에. 그래서 남자가 어쨌든 뭐 계산을 하든 뭐라든 해갖고 데리고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 그 모텔에 눕혀놓고 아니면은 오해를 받기 싫으면 거기에 있는 그 뭐 종업원분이나 누구를 좀 따라와 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종업원이 뭐 너무 늦은 시간이고 나밖에 없는데 카운터 볼 사람이 없으니까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CCTV가 다 있으니까 계속 방에다가 눕혀놓고 바로 나오셔야 돼요. 문도 다 열어놓고 방으로 바로 나오시고 그래야지. 방에서 한참 있다가 나왔네? 그러고 그러면 나오면 그 여자분이 정말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자고 일어났더니 이상한 모텔에서 있어. 근데 누가 데리고 왔냐면 걔가 데리고 갔어.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면 너 나한테 무슨 짓 했냐라고 나오면 되게 짜증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내가 뭐 의심살 짓은 전혀 하지 않았다. 라는 거를 나름대로 이제 좀 놔두고 예, 그냥 거기다 메모라도 쓰는 거죠. 너무 많이 취하셨고 집도 모르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데다가 해서 죄송한데 네. 하면서 뭐 거기다가 뭐 숙취해소 음료라도 하나 올려놓고 예, 해서 눕혀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옷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너무 착하신 분이니까 아 이분이 자면서 불편하면 어떡하지? 신발 정도 벗어서 이렇게 침대에다 눕혀드리면 괜찮아. 근데 옷을 막 상의를 다 벗겨놓고 막 뭐 가운 같은 거 갈아입히거나 막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렇게 만지면 안 돼요. 만지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어쩔 수 없이 없느라고 그리고 드느라고 저쪽에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너무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너무 선행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옷 다 입혀놓고 누구 자고 일어나면 그 여자분이 되게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잖아. 그쵸, 자기가 예. 막 남자. 변호사님 혹시 경험담이 그럴 수 있잖아요. 경험담 아니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신 거 저는 없으시죠? 두고 가죠. 저는 두고 가요. 그냥 솔직히 농담이고. 그냥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먹으면 돼요 우리가. 불안하면 이렇게 안 먹. 그러면 안 돼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술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술. 네, 술이 항상 문제예요. 네네네. 자, 뭐 또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 뭐 직장에서 아니면 뭐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겪으신 것들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겪으신 것들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조심스러운 것들 물어보셔서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 법을 알고 거기에 이제 조금 내가 뒤통수 맞지 않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잠깐 누가 올려주셨는데 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뭐 그 다음날 뭐 이 여자가 뭐 강간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그런 뉴스에 문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던데요. 그런 문제가요 되게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수사기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예, 그냥 뭐 성관계 맺고 여자가 무조건 난 강간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둘이 같이 성관계 맺은 건 맞지. 근데 이 여자 말 들어보니까 원치 않았는데 했다는데 그 말만 믿진 않아요. 예, 그 모든 정황들을 다 고려를 하는 거죠. 둘이 무슨 관계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술 마시고 조심하라는 게 그거예요. 보통 무슨 뭐 나이트클럽이다 무슨 클럽이다 해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말하는 원나잇 스탠드라는 게 있다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거죠. 처음 본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했는데 여자가 그 당시에는 합의를 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 다음에 나는 그런 적 없다. 내가 너무 술에 취했는데 힘이 없어서 반항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다음날 바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있는데 서로 뽀뽀를 했어요. 키스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자애가 이거 성추행이네 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이죠. 그러면 이제 키스하기 전에 저기 키스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각서 한번 쓸까? 하고 각서 쓰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당하려면 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뭐 상담을 해서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나이트클럽에 가면 이제 방을 잡고 놓으셨는데 그분이 질문자가 그랬어요. 방을 잡고 놓으라는데 게임을 했다는 거야. 부킹을 하러 오신 그분들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저도 그때 그 게임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이제 산 넘어 산이라는 게임이 있대요. 그게 좀 수위를 조금 네네네. 그런 게 이제 그런 게임이 있는데. 예, 그런 게임이 있는데. 네. 뭐 그걸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게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전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센 걸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네. 거기 있는 사람들 상당수, 그러니까 남자나 다른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걸 인지를 한 거예요. 그 게임이 뭔지. 그래서 아 그래 하자 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여자는 몰랐던 거죠. 그 중에 한 명만 몰랐는데 하필이면 그분 뭐 볼에다가 뭐 뽀뽀를 했던 거 살짝 이렇게 된 거야. 입술 살짝 갖다 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정색을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어요. 이야 정말 난감하죠. 바로 그렇게 해서 벌금 나왔습니다. 와 진짜입니까 그게? 네, 처벌받아요. 그렇게 되면. 우와.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행위가 일어나면 그런 어떤 그 다음의 상황이나 정황들이 필요한데 경찰에 갔을 때 딱 그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오죽하면 나이트에서 경찰을 불렀겠어. 그치? 아니 일단 우리 보통 이제 우리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게임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법은 평등한 거니까요. 아무리 그 10원짜리들이 있다고 해도 500원짜리가 왕따 당하면 안 되거든요. 500원짜리가 맞으면 그렇죠.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이거 악용할 수도 있겠네, 잘못하면. 그럼요. 여자애가 괜히 이거 악용할 수도 있겠는데. 네, 여자든 남자든 뭐 악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안 되겠다. 악용해서 또 나중에 그거 들키면 더 큰 처벌. 네, 맞습니다. 악용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경우 있다라는 거 조심스러워지네요, 또. 네. 그런 술자리나 특히 처음 보는 분들하고. 너무 수위가 진하게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이게 성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게 그런 거예요. 판례 사안이라든지 실무 사안, 그러니까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거고, 뭐 19세 미만은 뭐 읽어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문이라는 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진한 거 말고 적절한 수위 안에서 특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 언어폭력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것들은 제가 아예 읽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그거를 감안하시면 아 이렇게 채팅하면은 또 까르님이 읽어주지 않겠는가, 변호사님이 읽어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다른 이제 이거 상속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 아니 돈이 많으신 분들이 왔나봐 오늘. 상속 얘기. 그러니까 나 이런 얘기 들으면 부러워요. 상속 얘기 나오면. 뭐 이런 상속 얘기. 상속을 두 동생들에게 인감도장 용도를 속이고 독식한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상속 회복 청구를 하면 민사로 찾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까지 꼭 가야 되는 것인가 대충 이렇게 얘기했는데 짧게 한번 인감도장 속였어 일단 꼭 그 형사 고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은 해요. 뭐 사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걸 형사 고소를 보통 하고 많이 하죠. 그리고 뭐 횡령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민사적으로 보면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도 상속인인데 다른 상속인들이 내 상속분까지 더 많이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그런 민사소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짧게 답변해달라고. 네,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오늘 주제하고 약간은 빗나갔지만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이 진짜 올라오는데요. 이 사람도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야. 이게 굉장히 빨라서 저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눈으로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가 없네요. 아니 법방한다고 뭐 딱딱하다 뭐 그런 거 왜 하냐 할 때는 언제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평상시에 궁금한 것들 막 올려주니까요. 그렇죠.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진짜 법방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합니다 법방. 법정에서 변호사 대신 본인이 변호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본인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자기 사건이면. 국선 변호사 필요 없어요. 내가 할래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국선 변호인은요 형사 사건에서만 가능해요. 민사에서는 소송 구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높은데 자기가 돈이 없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는 거죠. 민사 사건에서 돈 받는 사건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다가 소송 구조 신청이라는 걸 해서요. 왜 돈을 받을 건 확실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법으로 정리해가지고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거 싫고 나는 돈은 없지만 내가 가서 판사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민사소송은 당연히 돼요. 근데 형사소송은 필요적 변호인이 붙도록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필요적 국선이라고 해서 만약에 사선으로 변호인이 없으면 국가에서 붙여주는 거죠. 국선 변호인을. 내가 그거 싫어요는
안 돼요? 안 되죠. 예. 아, 있어야 돼요. 있어야 예, 되는 변호인이 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사건들이 예. 있다는 거죠. 예, 그 조력을 받을지 말지는 어쨌든 재판은 있어야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거부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여기 법무법인 한별에 전화하면 빗발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여기 네. 잘못 전화하면은 바로 이거 아시죠? 예, 여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법률구조공단도 있죠. 네, 네. 법률구조공단에서 네. 무료로 상담도 해주시니까 예. 거기에서 또 참여해 주시고 네. 진짜 진지하게 한번 두드려보고 네. 싶다. 뭐 진짜 급박한 어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고 네. 사건을 또 실행을 해야 된다. 변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이제 여기 네. 또 전태준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해줄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또 뭐 성추행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뭐 궁금한 것도 아이고 이게 돈 부모님, 배우자, 형제의 돈을 훔치거나 통장에 돈을 인출하거나 하면 사기를 치면은 처벌받나요? 금액이 클 경우에요. 그런 경우 있거든. 네. 왜냐면 미성년자들도 많기 때문에 네. 부모님 카드 갖고 가가지고 네. 부모님 카드 몰래 인출해갖고 네. 아니면 뭐 대학생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돈 뽑아 썼어요. 부모님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됩니까?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할 수 없어요. 네. 자, 말씀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예. 제발. 예. 제발. 예. 우리나라가 이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네. 이제 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뭐 형을 면제하는 뭐 친족 상도례라든지 이런 아. 것들이 있어요. 네. 예,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회가 그래도 가족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거라서 너무 그렇게 칼같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 아버지가 돈을 안 주시는 거야. 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가 뭐 한 2천억 원을 운용하는 무슨 펀드 회사 무슨 회장님이신데 그 자식에 대한 용돈을 한 달에 60만 원 주던 거를 40만 원만 주겠다. 그리고 너 방 월세 내는 거 내가 안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짜증나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아버지를. 아이고.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어처구니 없는 미국에서? 사건. 예,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그 총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네, 만두님 100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만약에 그거보다 좀 완화해서 부모님을 만약에 협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막 폭행을 한다든지 해서 부모님의 뭐 금고가 있는 걸 열어가지고 갖고 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제 몰래 갖다가 이제 쓰고 이러면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거지. 네, 부모가 이제 돈 되게 쓰게 되는. 네, 만두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묻으면 처벌 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읽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만두님. 만두님 뭐 질문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 겁나 많이 올라오네. 예, 보고 있습니다, 만두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거 통장 이렇게 몰래 빼고 그러면은 일단 부모님한테 혼나겠죠. 네, 그냥 혼나고. 뒤지게 후드러 맞아야 돼 아주. 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되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저 혼자 못 보니까 혹시 또 예. 보시고 예, 저도 한번 쭉 답변하실 거 보면서 있으면 답변을 말씀해 좀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이 쪼꼬치 만두님 스티커 200개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또 친구가 2천만 원 빌려갔는데 빌려준 증거가 없는데 친구가 이게 돈 같은 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2천만 원 빌려갔어요. 뭐 20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죠. 네. 통장으로 일단 쏴주면 그건 100% 받을 수 있죠. 100%라고 볼 수도 없어요. 통장으로 증거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장의 증거라는 거는 내가 저쪽 사람한테 돈을 지급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급했다라는 게 뭐 때문에 지급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인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빌려준 것인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투자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돈의 성격이. 다만 그 사실은 계좌이체가 됐다는 사실은 딱 그거밖에 없는 거지. 내 통장에서 얘 통장으로 돈이 얼마가 이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돈을 다시 반환받으려면 내가 돈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 즉 얘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내가 돈을 줬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돈을 돌려받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돈이 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거짓말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현금을 찾아서 줬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차용증이든 영수증이든 반드시 그런 걸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게 좋고요. 그리고 돈을 안 갚을 때쯤 되면 이미 사이가 틀어졌어. 그럼 서로 거짓말을 하고 막 돈 빌려간 애가 거짓말하고 내가 언제 빌려갔냐 이렇게 나온다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친구끼리 차용증 쓰자 하고 좀 껄끄럽다면은 문자 메시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뭐 2천만 원 내가 빌려줬지 어디까지 갚아가면 걔가 네 했으면 끝난 거지. 그쵸. 내가 5만 원짜리 내가 너 위해서 빳빳한 돈으로 준비해서 해서 줬다. 2천만 원이니까 너 잘 되면 꼭 잘 되면이 아니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니까 약속 꼭 지켜라. 라고 하면 서로 좋을 때니까 야 걱정하지 마. 아 그러네요. 서로 좋을 때니까. 그렇지. 그런 거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돈을 계속 안 갚으면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녹음이든 뭐든 해놓으셔야 돼요. 전화로 그 증거를. 네. 너 그때 그만큼 빌려갔는데 돈은 잘 썼냐는데 갚기로 했는데 너 계속 이렇게 미루면 나 요새 힘들어서 돈 좀 줘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하면 걔가 내가 돈 언제 빌려갔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네. 그러면 야 내 미안하다 네 돈 갚으려고 그랬는데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잖아요. 그거라도 그러면 그래 그럼 일단 알았고 하여튼 너 내가 길게는 못 주고 이번 달 안까지는 꼭 줘. 내가 기다릴게. 그러고 그냥 끊으면 그게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법을 알면 알수록 너무 삭막한 사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만에 하나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어떤 차단선을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죠. 네, 카톡도 되죠, 변호사님?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그거 그럼요. 예. 카톡 당연히 다 됩니다. 그런 것들은 네. 그래도 조금 뭔가 남겨놓는 것이 네. 서로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냥 그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빌려줄 때도 앞으로는 그런 방법들을 네. 이미 빌려줘서 뭐 그런 경우라면은 한 번 더 확인 문자나 확인 카톡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네.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를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녹음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 할 필요 아닌가요? 없습니다. 맞다, 나 그거 네. 지금 채팅방에서 네. 녹음 같은 거 하면 막 네. 요새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불법으로 녹음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나랑 내가 전화를 그냥 걸었어. 아무도 없는 그냥 조용한 방에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 뭐 그 특정 회사 폰은 녹음이 안 되지만 또 특정 회사 폰은 바로 통화 중 녹음이 되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통화 중 녹음 버튼에서 둘 사이의 대화를 녹음을 했어요. 이거 아무 죄도 안 돼요. 오.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런 자리에 모였어요. 테이블에 4명이 앉아 있었네. 근데 대화 내용을 막 얘기를 해 서로 간에. 네. 자기도 껴서. 근데 얘네들 동의를 안 받고 내가 녹음을 했어. 이거 죄 안 돼요. 아시겠죠? 아, 동의 안 받아도? 예. 네. 그런데 뭐가 죄가 되냐면 자, 네. 뭐가 죄가 되냐면 자기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야. 아, 근데 남의 대화를 녹음을 하는 거지. 일종의 도청처럼. 아.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거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외우시면 뭐냐면 내가 대화에 끼는 그 내용은 괜찮다. 녹음을 해도 돼. 동의 없이. 예, 그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내가 대화에 껴 있지만 그 네. 녹음본을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 올리듯이 네. 그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이제 문제가 그런 식으로 올려버렸을 때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그 대화의 내용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게끔 되는 그 대화 당사자 중에 친한 친구들끼리 뭐 욕도 섞어서 막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 험담도 할 수 있고 막 이런데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있나 이렇게 욕을 할 정도라면 그 사람도 어쨌든 사생활의 영역에서 한 얘긴데 그게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일반 대중들이 다 알게 돼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에 유포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아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저도. 그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 인터넷상에 뿌리면은 다 잡혀갑니다. 네. 변호사님이 워낙 그 말씀을 잘하시고 한번 얘기하면 쫙 나오니까 목 아프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끝나고 제가 오렌지 주스, 네, 토마토 좋습니다. 주스 뭐 이런 거. 주스를 한잔 마셔요. 아, 오늘 되게 유익한 거 우리가 배우고 예. 있습니다, 그죠, 맞죠? 아, 녹음, 야, 이거 꿀깃하네, 진짜. 맞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그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고 본인들이 행동을 할 때 막 증거 자료를 만들고 싶은데 법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만들고 싶은데 녹음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셔갖고 이제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뭔가 녹음을 하실 필요가 있다. 증거 자료는. 네. 그렇습니다. 또 미성년자 얘기 되게 많이 나오네요. 미성년자가 뭐 어떤 야한 어떤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처벌이 되냐 그러는데 일단 그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거를 어디서 입수했느냐가 일단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란물 자체를 보는 거를 처벌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음란물을 자기가 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걸 다시 재업로드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란물 중에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아, 맞아. 뉴스에서 봤다. 예, 이거는 보면 처벌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별의별 얘기 다 나오네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네요. 자, 또 몇 개 이제 계속 우리가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들 위주로 좀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한 것들 좀 수위를 좀 지켜주시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 이제 방송국 가보면 버프리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이제 게시판 그 날짜별로 쭉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댓글이나 아니면 익명성을 요하신다. 나는 익명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쪽지를 남겨주세요. 오케이? 네. 아니면 이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제 방송국에 이메일 있으니까요. 전세준 변호사님 섭외 비용이 얼마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밝혀지지 않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렌지 주스, 인맥으로다가 모든 그 법조인분들이 제 법방에 나올 때 인맥으로다가 그냥 나와주시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가슴 놀 않고 이거 거짓말하면 또 이거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법 이런 거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변호사법이라는 게요 이런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중간에 이제 중개 알선을 해서 거기서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변호사를 무료로 섭외를 했어. 무료로 섭외를 해서 뭐 재능 기부하듯이 예,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를 처벌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올라오시는 어떤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시면 예, 그냥 이런 거 어디 가서 물어보겠어요. 사실 네, 뭐 맞아요. 예, 초록색 포탈에다가 그 지식인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저기 그냥 네이버 하셔도 됩니다. 아, 상관없어요, 여기? 아, 그렇구나. 우리 앞에 생기네. 그렇구나. 하나입니다. 예. 네이버 제 입에서 나가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네, 네이버에서 지식인에다 올려놓으면 뭐 변호사 답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글들 보면은 감질나게 답변을 한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을 원하시면 뭐 1위로 뭐 이런 거의 광고성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답글을 달아놓으면 또 답글 이 맞는데 답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이 맞는데도 불구하고